자, 잠시만요. 세팅 좀 다시 조금 잡고 빠르게 이 앞부분 진행하고 이야기 들어올게요. 그냥 지금 자, 수업 자료 중에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 수업 자료에서 PPT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다 드리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여기도 한번 더 드릴게요. 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실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트워크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로서는 이제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를 저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자료는 스탠퍼드 네트워크 분석 플랫폼이라는 스냅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자, 직접 해당 주소 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PDF 파일에 있는 거 링크 눌러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세 번째 보면 스탠퍼드 라지 네트워크 데이터셋 컬렉션이 있고요. 그 안에는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수업에 사용할 것은 에고 페이스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쓸 거고요. 이 에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시 안 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렇게 점과 점을 움직이는 방향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B 사람한테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런 것들은 모르고 단지 친구 관계라는 것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측면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쓴 거를 다른 사람이 퍼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A라는 사람부터 B라는 사람한테 자료가 넘어갔다라는 방향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에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이제 점과 점 사이에 방향성이 존재를 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이 동등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에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없는 언다이렉티드, 그다음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렉티드 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스북 관련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총 4,000개 정도의 점과 그 4,000개가 연결되어 있는 88,000개의 선분으로서 자료가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쓰는 데이터는 자, 여기 페이스북 언더바 컴바인드 점 텍스트 gz라는 것을 가지고 씁니다. 자, 이 자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관계로 아마도 지금쯤이면 다운로드를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페이스북 언더바 컴바인드 텍스트.gz가 있을 거고요. 윈도우에서 보면 이렇게 바로 여는 게 없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z 압축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자체적으로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반디집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압축을 푸시기 바라요. 자, 제가 이 반디집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제품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반디집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웬만한 저희 학교 기관들도 다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라이센스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거 이렇게 다운받아 가지고 압축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안에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이거를 직접 푸셔도 되고요. 우리가 수업하는 곳인 한스타디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풀어 놓은 이렇게 자료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곳에 들어 있죠. 자, 이 iStud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수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파일이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쓰고 있죠. 그래서 요거 지금 아직 워크스페이스 지정 안 해서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은 새롭게 워크스페이스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요. 뉴 프로젝트 해 가지고 폴더 선택해 가지고 워크스페이스 지정한 다음에 하시면 오늘 수업이 조금 편할 거예요. 그 외에도 오늘 로우 데이터 쓰는 것이 하나 더 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워크스페이스 만들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해서 압축까지 다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프로그램 설치하고 압축 풀고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31분이지만 한 35분까지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료 준비 다 된 걸로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압축 풀고 하는데 문제 있으신 분 있나요? 자, 아무 대답 없으니 다 되신 걸로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패키지들 불러오는 것부터 붙여 넣도록 하죠. 오늘은 i그래프만 간단히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에서 계속 이 이제 패키지들 불러오는 함수는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 식으로 해서 테이블처럼 이제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뭐 df.facebook이라고 해서 함수 읽을 것을 함수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read.table로 해서 읽어올게요. 얘가 자료 자체가 테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는 자료예요. 자, 근데 이제 원래는 우리가 여기다가 정확하게 경로 또는 이제 여기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자 뭐죠? 여기 페이스북 언더바 컴바인 점 텍스트 파일명을 이렇게 쳤어요. 원래는 한번 이렇게 쳤겠죠. 페이스북 컴바인드 점 텍스트 이렇게 쳤을 거예요. 이렇게 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윈도우에서는 보면 이런 워크스페이스 관련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시기도 했고, 자, 요거를 파일 점 choose라고 쓰고, 그 다음에 위에 헤더 부분은 없다라고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파일 점 choose 같은 경우는 요거를 쓰면 파일명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실행해 보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 부분을 실행을 할게요. 실행을 하는 순간, 자, 이와 같이 파일을 선택하라는 창이 뜨죠. 그러면서 이 기본 경로는 우리가 워크스페이스 또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 때 기본 폴더로 지정한 폴더가 이렇게 뜹니다. 거기에서 내가 선택을 해주면 되죠. 윈도우 UI 기반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바인드, 그러니까 페이스북 컴바인드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df.fb에 해당 데이터들이 쭉 읽어온 것으로 이제 되죠. 자, 하고 한번 상위 6개, 앞에 있는 6개 자료를 우선 한번 본다면 우리는 로우 데이터를 이미 봤기 때문에 별 그건 없겠지만, 자, 이렇게 v1, v2라는 임시 변수명이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0에서 뭐 1로, 0에서 2로 갔다. 그 다음 0에서 3으로 갔다. 갔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0과 1이 친구다. 익명입니다. 그 다음에 0과 2는 친구고 0과 3도 친구, 0과 4도 친구, 0과 5도 친구, 0과 6도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쭉 친구라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그림으로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FB
라는 의미에서 G.fb 하고 그래프 데이터 프레임 왜 안 넣을까요? 제가 뭐가 잘못했을까요? 한번 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할게요. fb.df 방향성은 directed false. 왜냐하면 아까 방향성이 undirected라고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directed를 false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에러가 나죠. 제가 이걸 위에 실행을 안 했었군요. 이걸 실행을 안 했어. 이제 실행하면 df fb가 아니고 df fb 하면 정상적으로 i그래프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파라메타 값으로 뭐 어떤 것들을 그림 그릴 때 외부의 여백들을 이제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진 C 해서 여백은 좀 더 없이 만들겠다. 그래프로 그릴 때 그리고 플러스로 해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G.fb x 라벨 우선 여기에다가 얘가 익명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우선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가 누가 누군지는 모른다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어떻게 익명이긴 하지만 0, 1 뭐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텍스 라벨을 나중에 생성은 시키긴 할 건데 지금은 없는 상태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점들의 크기는 그 다음에 버텍스 색깔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초록색 관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좀 시간이 걸려서 이와 같이 사용자들이 몰려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됐다라는 연결선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사용자 간에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좀 더 영향력이 더 큰지 아니면 어떤 연결 관계성들이 그러니까 좋은지 뭐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강조해가면서 그림들을 그리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릴 때 이런 데이터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래프 출력 환경 설정을 초기화한다라는 이야기 있죠. 자, 이런 거 한번 해주면 조금 데이터 내용들이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좀 큰 용량의 그래프들을 그리더라도 뭐 요거는 꼭 안 하고 그냥 하는 편이에요. 그냥 차라리 어떻게 해요? 요 빗자루 한번 누르고 그냥 깨끗이 지우는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내용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쭉 이름들이 있죠. 근데 우선은 여기 50번까지 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전부 다 그리기에는 되게 내용이 많잖아요. 88,210개. 그래서 아까처럼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을 뽑아서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상위는 아니지. 처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개수만큼만 뽑아서 좀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라벨들을 뽑을 때는 변수 g.fb 이렇게 쭉 있죠. 여기에 있는 이름들을 이제 생성시키는 것들을 하나 할 거예요. v 라는 걸 해서 하면 이 결과 쪽에 보면 이렇게 제일 처음부터 사용자 이름들이 0, 1, 2, 3, 4, 5 뭐 이렇게 해서 총 몇 번까지 3099개가 생략됐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점에 있는 게 4,000 몇 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000개가 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변수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중 50번째, 그러니까 자, 여기에 V1의 0부터 해서 쭉 50번째까지 사람들 간의 관계만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집합 데이터 말고 일부 데이터만 추출을 할 거예요. 변수 중에 string name 중 1에서 50개만 을 뽑아서 v.set이라는 모집단의 일부 부분 집합을 저희가 만든 거고요. 이 부분 집합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 나갈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려 나가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vset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 앞에서 만들었던 요 g.fb의 전체 네트워크 내용 중에 일부만 축소시켜서 보여주는 게 induced underbar subgraph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자, 치면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g.fb의 파트라는 변수에다 데이터를 넣을 거고요. induce subgraph를 할 거고, 자, 원래 전체 데이터 그래프가 g.fb죠. 이 g.fb 중에 앞에 라벨 붙어 있는 요 vset 0부터 50까지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0에서 50까지 들어있는 애들만 요 vset이라고 했으니까 그 세트에 포함되는 애들만 뽑아서 일부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겁니다. 원 그래프에서 얘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서 그려라 라는 게 g.f 요 인듀스 서브그래프고 뽑아진 애들이 g.fb의 파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그렸던 것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조금 조작성이 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TK 플롯.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TK 플롯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래프 형태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G.FB. 고요. 버텍스 라벨 GX.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벨에 대한 어떤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2.2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점에 대한 크기. 버텍스 사이즈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디그리가 있죠. 디그리. 제1참에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관계들에 대한 어떤 중심성 값을 보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 정도의 중심성을 보는 게 디그리 함수였죠. 그러니까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될수록 요 크기들이 커지고 그 크기가 커진다는 말은 버텍스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이야기하고도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거대로 하면 그래서 디그리 G 점 파트에 가지고 할 거고 정규화 시키는 게 원래는 뒤에 부수적으로 붙었죠. 정규화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생략을 하면 정규화 안 시키고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5를 한 거는 그만큼 값들을 키워서 좀 더 강조를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강조는 하지 않고 그냥 해볼게요. 버텍스 색깔은 아까는 RGB 값으로 했는데 우리 예전에 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쓰고 있는 색깔들은 이렇게 단어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X.frame 외곽 테두리 선 또는 노드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레이로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이와 같이 0번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관계성이 제일 높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사하게 그 다음 차선에서 높았던 사람이 이렇게 26, 56 뭐 이런 사람들이죠. 25, 21. 그 다음에가 54, 50, 48, 53, 9, 40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선들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인터랙티브로 했을 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사이즈를 디그리로 주는 순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숫자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규화하는 normalized true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normalized true를 한다 하더라도 비율대로 다시 생기면 1과 0 사이 값이다 보니 너무 작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작은 그래프 점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요. 노멀라이즈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 10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주면 이렇게 다시 강조가 돼서 보입니다. 10을 해도 좀 작죠? 자, 한번 계획을 해볼까요?
100을 한 순간 이제 또 너무 커진 것 같고요.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했을 때 좋은 점도 있고 아닐 때 좋은 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할 때는 노멀라이즈를 꼭 안 해도 해당 비율별로 이런 점들의 크기들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노멀라이즈 안 하고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번부터 50번까지 사람으로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번 100번부터 150번 사람들 간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워닝 메시지가 뜨기는 하는데 그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하면 이와 같이 돼서 나오죠. 보통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전체 이렇게 연결성이 다 잘 안 갖춰져 있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파편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요. 자, 아까 1부터 50이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여기 0으로서 제일 컸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람, 제일 큰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51번. 마찬가지로 친구들, 그룹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숫자에 있는 사람들은 1부터 50번까지 있는 사람들 숫자 중에 친구들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단위로 있는 거고요. 우선은 보면 여기 있는 제일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면 또다시 이렇게가 하나의 친구 그룹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1번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또 친구들 그룹이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숫자 값을 키워볼게요. 시간을 조금 더 걸리겠죠. 아이고, 너무 데이터가 많았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만 가지고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친구 그룹이 있죠. A라는 친구 그룹이 있고 여기에 친구 그룹 B가 있고요. 또다시 소규모 친구 그룹 C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해석할 때 그래서 이런 A 그룹과 B 그룹 그 다음 C 그룹의 친구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친구가 한 명 있죠. 23번. 어떻게 보면 이 23번이라는 친구가 3개의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연결성을 볼 때는 값을 betweenis라는 값을 써서 또 봤어요. 그래서 여기를 betweenis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우야, 너무 한쪽이 betweenis 값이 컸네요. 컸으니까 얘를 좀 더 시각화하기 쉽게 나누기 10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좀 그렇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정규화를 시키고
하면 betweenis 값들이 나오죠. 자, 조금 아직 값들이 잘 안 보이는데요. 한 번만 더 수정해서 보도록 해요. 50 정도로. 자, 이렇게 betweenis 값으로 넣어서 봤더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A그룹과 B그룹, C그룹을 연결시켜주는 요 23번이라는 사람이 연결성 측면에서 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 A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5번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 23번은 각각이 아는 사람들은 적지만 이제 주요 그룹들을 또 연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 그래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상대적인 역할을 보는 거예요. 이 2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연결된 사람들은 적지만 어떤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연결성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 거죠. 값들이 크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숫자값까지 제가 여러분들 앞전 시간에 할 때 뽑는 것을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숫자값을 뽑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은 이런 그래프 모양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능력만 키우셔도 어느 정도 좋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숫자값보다는 이렇게 그래프 모양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을 제가 조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디가 1인 사람, 그러니까 네임, 여기 있던 요 네임이 1이었던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만을 뽑아서 다시 한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할 때 자, 이렇게 뭐 FB name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름이 1인지는 모르죠. 그냥 앞에서부터 두 번째부터 150개까지 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라벨명 또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뽑을 때는 위치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그 위치 명령에서 이런 버텍스 G.fb의 버텍스 중 이름이 1인 것을 찾아서 v2로 넣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 v2에 들어있는 것은 2번 G.fb에 있는 2번의 사람이 이름이 1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앞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찾았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의 부분 집합 셋은 이 사람과 요 V2 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 찾겠다라는 의미에서 neighbors라는 명령어를 쓸 거예요. 네이버 쓰고 이 사람은 G.fb에서 자료를 검색을 하는데 이렇게 V2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라 라고 할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v.set에 들어있는 내용은 보시면 자, 이렇게 4039개의 사람들 이름 또는
중에서 17개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요 17명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강조를 해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V3는 V2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는 이렇게 이름이 1인 사람만 있고요. V.set에는 어떻게 해요? 요 이름 1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 있죠. 이렇게 0, 48, 53, 54 해서 1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두 자료를 합쳐주는 겁니다. V.set. 그래서 V3으로 만들었고 V3 안에는 보면 이제 1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을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 그래프에서 줄여서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어 낼 겁니다. FB 이제 어떤 특정 지정돼 있다고 identify라고 해가지고 id라고 지금 한 것 같아요. induce 기존 그래프에서 줄여서 그려야 되겠죠. induced subgraph fb 데이터는 V3을 써라. 그래서 V3 그래프를 만들었고요. V는 fb.id 의 색깔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ifs문을 쓸 거예요. ifs 점에 .id 시점 fb.id에 있는 점 데이터의 이름 중 1이면 색깔을 빨간색으로 아니면 노란색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출력은 위에 있는 것 좀 복사해서 쓸게요. 자, 파트가 아니고 이제 id겠죠? id고 1.2 그대로 하고요. 강조는 크기에 대한 강조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그대로 가고요. 자, 색깔은 이미 여기에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색깔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하는 선에 대한 색상은 회색 그대로. 제가 지금 실수를 했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디그리 사이즈를 하는 게 id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디그리 값이 0으로 나서 아까 하나도 안 보였던 겁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자, 이렇게 1번으로부터 중심돼서 나왔던 이런 데이터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중요한 큰 그룹 3개를 연결해서 그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23번이었어요. 그 23번과 연결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려면 여기 네임에다가 23번을 적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도 23번이라 해야 되겠네요. 했더니 23번은 이와 같이 있는 사람들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있는 연결고리들이 아까 크게 3개의 그룹들과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서브 그래프들도 네트워크 자료들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 정도가 가장 큰 사용자와 연결된 그래프를 한번 뽑아보자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요 네임을 추출하는데 그 중에서 맥스, 디그리 있는 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식처럼 해서 이렇게 뽑아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max는 v g.f 스트링 네임 디그리 .fb 중괄호 개수가 맞나요? 문제 맞죠? 하나 빠졌네요. 여기서 빠졌죠. 가로수가. 자, 이 말은 자, G.FB에 대해서 디그리를 구하고 맞죠? 중심성을 구하고 G.FB 중심성조의 최대값과 같은 사람의 ID 이름을 골라내라 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각각의 값을 본다라고 치면 이렇게 1045가 연결 정도가 제일 큰 사람이죠. 이 1045를 가진 사람이 v.max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한다면 (107번인)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107번이었던 사람이 1045명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다. 4,000명 중에 제일 컸던 사람이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번 다시 추출할 거예요. 그 추출할 때, 자, 요거를 쓰면 되겠죠. 위치 쓰고 얘를 4번으로 하고요. 이 이름 번호 들어있는 게 23번이라고 우리가 직접 입력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찾아내 있는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위치를 찾아라 해서 V4 그래서 V4를 검색을 해보면 (107번에) 있던 사람이 이제 100번째 있던 사람이고요. 변수명이 조금 다르게 있었네요. vmax idx 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네이버 값을 그대로 쓸 거예요. 자, 여기는 v4로 합시다. 셋을 하고 v는 요 idx로 해서 이웃인 사람들 찾으라고 하는 거고요. 또다시 합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V5는 vmax idx 사람과 v4 셋 사람을 합치면 될 겁니다. 그냥 요만큼 다 복사해 올게요. 자,
G.FB IDX라고 할게요. 뭐 FB 언더바 2라고 해놨는데 원래 했던 건 ID였고 이번에 IDX라고 할게요. 뭐 ID max까지 할까요? .max 하면 G.FB에서 찾는 거고요. V는 자 V max IDX 인 사람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선택을 해주고 자, 이 줄어들은 그래프의 점의 색상은 하고 네임이 또는 Vmax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는 사이즈하고 정상적으로 하고요. 제로 랭스? 제가 뭐를 잘못한 게 있을까요? 한번 다시 천천히 살펴볼게요. 그대로 하면 안 되는군요. 이게 값들이 없는 거는 없다 취급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생겨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서브 그래프에서 라벨, Vmax, Vmax만 이름을 표현하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름 표현하지 마라. 그다음 사이즈는 맥스만 50으로 표현을 하고 5로 표현을 해라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잠시만요. 잠시 디폴트 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디폴트 값도 똑같이 에러가 나죠. 혹시 그냥 플러스로만 해볼까요? 플러스 실 데이터 것들이 나오는 게 막 있고 넣고 왜 에러가 나지? 지금 단순하게 지금 찾아서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한번 정상적으로 여기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 여기 스트링 라벨 s
노드점들이 안 생기네요. 제가 뭐를 잘못했었나요? 앞에? 아, V 교재 있는 대로 쳐볼게요. 제가 변수를 바꾸면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 자, 여기서부터죠. v.max, v.gfb, name, degree, g.fb 는 max, degree, g.fb 맞고요. v.max, vmax.idx 교재 있는 대로 해볼게요. v.max, idx는 위치, v, g.fb, string name은 v.max, v.max idx 됐고요. v.set은 네이버 g.fb, v는 v.max idx, v3는 v.max idx, vset, gfb 언더바 2는 induce 서브그래프, g.fb, v는 v3. 아, 여기서 틀렸던 것 같네요. 서브그래프 그릴 때 제가 여기서 틀렸죠? 여기가 서브그래프 때 vmax idx가 v5로 갔어야 됐고요. 그래도 아씨 이제 정상적으로 그려주려는 모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자, 아까 요거를 그대로 이용하자라고 했죠. 컬러를 제외하고 자, 아직 빨간색 작업 중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너무 크게 떴네요. 자, 연계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네요. 자, 이 디그리도 이게 워낙 값이 컸다 보니까 아까 50에 5로 했던 것 같아요. t로 하고 여기에다가 가중값을 주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네요.
아직 돌고 있죠. 이제 그려지고 있네요. 끌어당기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그리다 보니 조금 더 느려지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에서 우선은 그려지는 거 봤으니 중지는 좀 시킬게요. 자, 그러면 플러스고 하면 조금 더 속도가 빠를까요? 네, 플러스로 하니까 속도가 좀 빠르죠. 자,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뭐 있는 것들보다 실제로 값들을 가지고 사이즈를 조정하다 보니 좀 더 교재보다 예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속도는 느려요. 요 네트워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양들이 점과 선을 많이 그려야 되다 보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3시 29분이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3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용할 데이터 전달해 드렸고요. 자, 제가 전달해 드린 데이터는 노래 가사예요. 뭐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해서 한 건 아니고 교재들 여러 개 참고하다 보니까 있는 데이터라서 제가 해당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혹시 예, 지금 클래스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관련 수업 자료에 자료를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관련 수업 자료에 아까 네트워크 분석 원래 수업 자료가 있었고요. 거기에 원본 데이터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노래 가사예요. 지금 아래서 보면 이렇게 다 깨져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이렇게가 아니고 잠시만요. 이제 이렇게는 안 보이네. 잠시만요. 직접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걸그룹의 피스타 노래 가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노래 가사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까지 우선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것도 뭐 여러 개가 지금 많이 잡혀 있긴 하지만 나중에 줄일 수 있겠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아직까지는 따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금 문제되는 게 하나 보이죠? 코 NLP. 얘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딕 가지고 했고 데이터 읽어 오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단어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것을 만드는데 이제 단어 간에 서로 간의 연결성, 상관관계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명령어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자, 여기에 보면 유니크 이렇게 뭐 고유한 단어들만 추출하라라는 그런 명령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names. 그래서 트렌 안에 있는 변수명을 tr을 붙여서 전부 다 변경하라라는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리스트형 돼 있는 자료를 여기 돌 수 있는 자료형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트랜잭션. 그래서 변환용 자료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크로스 테이블이라는 거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죠? 주사위를 두 개를 돌렸을 때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가 1, 2, 3, 4, 5, 6 이렇게 위로 적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사위가 나올 확률은 아래로 1, 2, 3, 4, 5, 6 해가지고 그 서로 간에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때 크로스 테이블이라 하듯이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크로스 테이블 만들고 그에 대해서 상관관계 값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해진 값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i그래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한번 보시도록 하죠. 하면 이와 같이 보면 지금 공백 문자 같은 것도 지금 전혀 제외되는 부분 내용들을 제가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 그다음 한 글자짜리 지우는 것들도 하나도 안 넣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 문자로부터 지금으로 간다는 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렇게도 지금 그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했더니 이 네트워크 그래프가 어떻게 해요? 자, 문장상에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잠시만요. 이거 뒤에 내용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하나 더. 맞네요.
자, 그래서 i그래프 가지고 해서 이렇게 그리는 방식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명사만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거든요. 명사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CoNLP 쓰는 겁니다. CoNLP 쓰는 거기는 한데 이번에는 어떻게 명사도 추출하고 용언, 그러니까 끝나는 동사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추출하고 그다음에 수식어, 형용사 같은 것들도 추출을 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들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을 또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플 포스 99 뭐 이런 식으로 읽는데 우리가 보면 extract known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명사만 딱 추출하는 거고요. 심플 포스 09 이런 거는 명사, 그다음에 용언, 수식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뽑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언을 또 추출하고요. 그다음에 수식어 추출하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합치는 거고 그에 대한 나온 내용들을 쭉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지개를 같은 경우는 n이죠. 명사 기지개라고 놓은 거고요. 눈빛은 해서 눈빛 n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형용사 그냥 봅시다. 수식어 M이죠. 수식어 25개였네요. 오랜, 활짝, 오직 뭐 이런 식으로 자, 꾸민 단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언, 뭐 기다리다, 움츠리다, 일으키다, 위하다, 뭐 피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솔직히 아름답다 같은 형용사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기는 하지만 조금 정확하게 분리가 안 돼 있긴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단어들이 명사 이외의 단어들도 이렇게 뽑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했고 그 단어들 중 일부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PST 미닝이 이와 같이 깔끔하게 내용들이 나온 거죠. 원래 PST 미닝은 어땠어요? 이렇게 뭐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이 두 개만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그러면 두 부분 앞부분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쭉쭉쭉쭉 좀 진행을 할게요. 했더니 이 문장 내에 단어들, 그러니까 여기서 명사, 용어, 용언, 그 다음에 갑자기 수식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이시죠? 뭐 신기루, 소리치다, 뛰어오르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장들 간에 나와 있던 애들이 또 어떠한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i그래프 할 때 우리 네트워크 할 때 연결성, 비트윈이스라든지 디그리라든지 그런 걸 하면 이런 점의 사이즈들을 또 조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플롯을 시켰고요. 그것들을 조금 그래프화 시켜서 다시 이렇게 본다면
좀 시간은 걸리죠. 그래서 그래프들이 좀 못나게 나왔어요. 여기는 파편화돼서 나왔고, 맞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아이그래프 말고 그냥 그래프 가지고 그린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자, 요런 기준 단어들 해서 이건 파편화된 거고, 하나와 기억, 기억과 이거,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시작은 기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 띄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고,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크기 위치들이 올라가면서 어때요? 모든 순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심, 이 노래 가사에 연결되어 있는 핵심 단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요 노래 제목 피에스타가 뭐 해당하는 의미인 뭐 축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는 것들보다는 그 가사에 나와 있는 꾸민 단어로서 나와 있던 순간 또는 모든 요 노래 가사를 전반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로 분석이 되어 있더라라는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지금 이제 코어 NLP 요것만 한번 실행해 보세요. 15번 줄. 15번 줄만 실행을 하시고 이게 작동이 안 되시는 분, 코어 NLP가 설치가 안 돼 있다 또는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지난해 저하고 수업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뭐 새롭게 세팅을 잡지 않았다면 요 내용들이 지금 바로 실행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아마 오류가 날 거예요. 전부 다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다음 주에 실행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요 내용들 조금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코어 NLP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들을 좀 더 할 거고요. 코어 NLP 하면 잠시만요. 초기화시키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5번 줄을 실행시키면 체킹 유저 디파인 딕셔너리 이렇게 뜨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사용자 정의 사전 한번 체킹해라 뭐 그런 경고 메시지라서 이렇게 뜨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뭐 그럼 대부분이 다 잘 된다라는 뜻인가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제가 여기 채팅창과 나중에 수업 자료에 죄송합니다. DM으로 갔네요. 자, 채팅창과 나중에 아까 구글 클래스룸에 이 해당하는 R 파일을 올려 놓을게요. 혹시라도 다음 주 수업 전에 안 되시는 분들 있으면 요거 설치해서 들어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요 내용들 코어 NLP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오늘은 이거 코어 NLP 설치 안 된다 해도 제가 좀 잠시 봐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설치하셨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좀 사전에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출석 부르도록 할게요.
임재철, 김민서 있는데 김민서 김민석 김민석 체크됐고 김민석 됐습니다. 김민준, 김현수, 김은표, 김재혁, 김표성, 김효준, 남효정, 박규태 있는데 대답했고 박보현, 박예림, 박재원, 배정우, 송기범, 손명빈, 송상혁 있는데 송상혁, 신유혁, 신정수, 이가경 있는데 또 대답을 안 하죠. 이가경, 이동철, 이서진, 이소연, 이시우, 이영빈, 이원경, 이해창, 장선주, 제도 또 있는데 대답 안 하죠. 지승민, 한건우, 황유성, 고현수, 박성주, 양송비, 윤대근 있는데 대답했고 정지민, 자 이가경, 그 다음에 제도 없나요?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선은 코NLP 요거 설치 한번 전부 다 해보시고 되는지 테스트도 한번 하고 다음 주 수업은 들어오셨으면 싶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오늘은 조금 질문을 받지 못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